2025년 1월 어느 날 영하 35도의 혹한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뒤덮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코끝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시민이 수우바타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고 깃발에는 낯익은 무늬가 보였다.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 문양이었다. 그날 광장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뜻밖이었다. 몽골 전통가요도 서양 음악도 아닌 바로 한국의 민요 아리랑이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침묵했다.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훔치는 노인, 손을 꼭 잡은 청년 커플,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아이들. 그들의 입에서 같은 구호가 터져나왔다. 한국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날 오전 몽골의 대표 언론 아이칸 MN은 세상을 놀라게 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몽골 국민의 78% 한국과의 통합폭은 긴밀한 동맹을 희망한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CNN, BBC, NHK, 심지어 한국의 주요 언론까지 이 소식을 보도했다. 세계는 놀랐다. 왜 지금, 왜 몽골이, 그리고 왜 한국인가? 중국의 경제 그늘 속에서 피어난 저항의 불씨. 몽골은 광대한 초원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그분은 몽골인들의 손에 남지 않는다. 지하자원, 광물, 석탄, 구리, 희토류 등 그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 몽골 수출의 90% 이상이 중국을 향하고 있고 물가와 환율, 심지어 정책 결정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미친다. 울란바토르의 젊은 청년 바야르 25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돈이 중국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자원만 팔고 남는 건 빚과 오염뿐이에요. 그의 말처럼 몽골의 도시 곳곳에는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상점과 빌딩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몽골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젊은 세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중국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고 싶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한국, 몽골이 꿈꾸는 미래의 모델. 몽골이 처음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공산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시기였다. 그때 한국은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었다. 한국의 기업, 기술, 문화 그리고 K-파프과 드라마는 몽골의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상징이 되었다. 울란바토르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해요. 전쟁과 가난을 겪었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우리 몽골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주는 나라예요. K-파프 콘서트가 열리면 수천 명의 몽골 팬들이 태극기를 흔든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가족의 사랑, 정의, 노력의 가치를 배우며 몽골 학생들은 한국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온다.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한국은 기술과 자유를 동시에 가진 나라,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 이젠 한국이 희망이다. 몽골 국민의 고백. 여론조사에서 한국과의 통합폭은 긴밀한 협력을 지지한 응답자 78%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부패가 적고 공정하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교육 수준이 높다. 한국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 속의 큰 나라다. 몽골 교사 에르데네 씨는 말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에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식 학교 시스템을 꿈꿉니다. 서울 근교 공장에서 일하는 몽골 근로자 바트체책 씨도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처음엔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질서,
청결, 배려를 보며 이 나라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예요. 그의 말은 수많은 몽골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통합을 넘어 연대 한몽 공동체의 꿈. 통합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 합병을 의미하지 않는다. 몽골이 꿈꾸는 것은 정신적 문화적 연대, 즉 한몽 공동체다. 몽골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미 한몽 경제동맹, 문화통합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몽골은 먼 친척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두 나라 언어의 문법 구조가 비슷하고 예절과 가정 중심 문화 또한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울란바토르의 역사학자 바트오르긴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유라시아 초원에서 함께 뿌리를 내린 형제 같은 민족이에요. 몽골과 한국은 단지 이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행자입니다. 이런 인식은 몽골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몽골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을 다시 잃어버린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래를 향한 동행 히토류와 기술의 연합. 현재 한국과 몽골은 에너지, 자원,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특히 히토류 협력은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핵심 요소다. 몽골은 세계 3대 히토류 매장국 중 하나다. 이는 전기차, 반도체, AI, 배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이다. 한국은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몽골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립형 아시아 동맹이 가능하다. 한 몽골 대학생은 말했다. 우리 세대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과 몽골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결론, 한국은 희망이다. 몽골의 78% 국민이 한국을 향해 외친 그날, 울란바토르의 차가운 공기 속에는 눈물이 섞인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작은 나라의 간절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 외침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들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의 나라를 부러워하는지. 한국인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질서, 성실함, 교육열, 기술력,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바라보며 감동하는 이유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몽골이 우리에게서 찾은 희망의 빛이었다. 2025년의 겨울, 울란바토르 광장에 울려 퍼진 아리랑의 선율은 단지 한 나라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민족의 마음이 이어진 노래, 희망과 존중, 그리고 새로운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였다. 함께 가자, 한국. 비드 함타다 야부야 솔롱고스. 함께 가자, 한국. 몽골의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오늘도 그렇게 속삭인다. 한국은 희망이다.